돈줄남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네.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감사하게도 집은 양가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아파트 전세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둘이 이제 부부가 될 텐데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부부가 되면 생활비도 저축도 집 장만도 공동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여자친구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생활비 통장만 하나 만들어서 쓰자고 하네요. 거기서 공과금이나 경조사비 같은 비용을 같이 내고 나머지 통장은 각자 관리하자고요. 사실 저는 아내의 정확한 수입을 아직 모릅니다. 자산도 모르고요. 넌지시 얘기를 하니까 아내는 그걸 굳이 서로 알아야 해? 라고 합니다. 부부끼리 이렇게 따로 돈 관리를 하는 게 괜찮은 걸까요? 수입이나 지출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뭐 요즘 세상에 상대 배우자분의 자산이나 소득을 모른다는 것은 조금 약간 그죠?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셨을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의외다. 상대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닐까. 요즘 같은 세상에 소득과 자산을 안 물어보고 전혀 모르는 상태로 결혼한다는 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저는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네. 제 귀를 좀 의심했거든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부부 간의 돈 관리를 하는 것도 최근에는 이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드러나면서 그냥 각자 관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경제 공동체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어떤 것도 이제 타협할 수 없는 진짜 이견이 없는 우리가 흔히 이제 제가 뭐 그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그 성경 구절까지 제가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뭐 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아닌 또 이렇게 기독교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한테는 그게 뭐 별로 의미가 없으실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게 이제 고대 문헌 중에서 인류 역사상 또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인데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일단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내와 합해야 되는 거고 그 아내와 합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합해야 되냐? 한 몸을 이룰 정도로 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사실은 그냥 뭐 그 옛날 고대 근동에 내려오는 뭐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 그냥 인류 역사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냥 그런 거 아니냐. 시대가 바뀌어서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돈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사연자님이 결혼하시기 전에 이걸 모르고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사실은 조금 문제는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질문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이제 서로 사랑하니까 좋은 감정으로 그래 이제 우리 결혼하자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너 한 달에 얼마나 벌어? 라고 물어보기 약간 민망하지 그렇구나. 않나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특히 이제 2030 세대분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 손현민 아나운서가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느낀다면 제가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결혼 계획을 세울 때 자, 우리 혼수는 어떻게 할까? 집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계획 예식은 어떻게 할까? 뭐 예물예단, 뭐 드레스는 어떻게 할까? 이게 결혼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결혼 계획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 저축하고 어느 정도 내 집 마련을 언제쯤 하는 걸 목표로 할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평상시에 얘기를 하셨다면 자연스럽게 지금 모아놓은 돈 얼마 있어? 지금 월 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 돼?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얼마 벌어? 이거는 쑥스럽지만 자, 우리가 이제 2인 가구가 돼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언제까지 내 집 마련하고 언제까지 좀 노후 준비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혼수나 뭐 처음에 전셋집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만 얘기하고 신혼여행 어디 갈까? 뭐 이런 것만 얘기한 거지. 결국 사실은 정말 정작 해야 될 결혼 계획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소득과 자산을 모르는 거죠. 아니면 저는 이제 다른 가능성도 좀 제기를 해보고 싶은 게 혹시 이분들이 수입이 되게 많아서 서로 되게 많아서 뭐 연예인 그냥 같이. 그냥 생활비 통장에 그냥 야, 한 달에 너 500, 나 500 이렇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겠죠? 맞아요. 소득이 너무너무 높은 분들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안압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를 저도 압니다. 음.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내가 만약에 막 진짜 뭐 굉장히 고소득자다 그러면은 아내 소득도 좀 알고 내 소득이 알아도 굳이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지 않고 그냥 각자 관리하고 싶을 마음이 음.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인제 모르긴 모르겠지만 이분이 막 돈이 얼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니까. 네. 그러나 아마 이 사연을 가지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우리 가구로 놓고 봤을 때는 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방송에서 4가지 유형이 있다고. 서로 오픈한 형, 상호 음. 오픈형이 있고 네. 한쪽이 오픈은 돼 있는데 그냥 한쪽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쥐고 흔드는 스타일이라서 음. 한쪽은 몰라. 어떻게 되는지. 네. 그다음에 일부 비밀형. 그래서 뭐예요? 월급은 서로 아는데 네. 야, 보너스나 이 뭐 상여금 나오는 건 물어보지 마라. 뭐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완전 비밀형. 지금 이제 이분이 고민하고 있는 네. 그냥 각자 관리하고 그냥 공동의 생활비만 살짝 각출하는 뭐 이런 거. 음. 근데 사실 이게 오래되다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부부라는 게 왜 경제 공동체가 돼야 되느냐. 하나의 목표를 놓고 같이 노를 저어가야 되는데 목표가 뭔지 앞으로 뭐 어느 정도로 돈을 모아서 언제쯤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할 건지 뭐 자녀 계획은 세울 건지 말 건지 세운다면 언제쯤 나올 건지 아니 이런 것들이 돈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각자 관리하다 보면 속으로만 우리 와이프가 좀 그래도 적금 좀 하겠지. 또 우리 남편이 뭐 투자 같은 거 좀 잘하니까 주식으로 좀 돈 벌어놨겠지. 장밋빛 이렇게 전망만. 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막상 집을 정말 사야 되겠다 할 때가 딱 오픈을 딱 했는데 어떻게 모아놓은 청약이 됐어. 계약금 넣어야 계약금 돼. 넣어야 돼. 어떻게 좀 모아놓은 거 있지? 그랬는데 보니까 없는데 이러면은 나 이게 200만 원? 뭐 이렇게 돼 버리면 황당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리하면 예. 중요한 거는 뭐 각자 관리하는 거와 합쳐서 관리하는 게 뭐 일장일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일장일단 없습니다. 무조건 단점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편하다 이걸로 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돈이라는 거는 편한 만큼 쓰게 되고 불편한 만큼 모이게 되는 게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기 좀 귀찮은데 불편한데 자, 그 불편함을 넘으셔야 우리가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볼 때 민망하니까 약간 쿠션을 넣어가지고 그렇죠.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우리 공동의 목표가 우리 이것이니 공동의 재정적인 목표를 세워보자. 이러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대놓고 물어보면 안 되죠. 그거 너무 어렵네요. 근데 네. 쿠션을 그렇게 논다고 해도 우리 공동의 목표가 이건데 그래서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오픈을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디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오픈을 해볼까?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좀 너무 속보이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실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지.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돈이 이거밖에 사실 없어서 그럼 그래? 그거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알아내야지. 예, 우리 한번 오픈해 볼까? 이거는 좀 너무 속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되게 좋은 생각이 듭니다.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뭐 어디 대출 받거나 이런 거 할 때 음. 그 소득공제 그러니까 그 연말정산 거 그렇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거 좀 한 장 띄워봐. 그리고 나 여기 서류 내야 되니까 이러면서 살짝 보는 그렇죠.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친구 그분은 그렇게 10년 다녔는데 월급이 350만 원이 안 된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도 안 돼. 뭐 이러면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얘기가. 싸우지 않을까요? 뭐 하여튼 아무튼 지혜롭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픈은 하셔야 된다. 네,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게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돈줄남님의 지난 출산 장려 방송 듣고 궁금한 게 생겨서 사연 보냅니다. 제 아내가 임신 중인데요. 먹덧이 와서 먹고 싶은 게 정말 많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기용품은 아내 친구들이 많이 물려줬는데요. 식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과일값 너무 비싸잖아요. 사과부터 망고스틴까지 각종 과일이 그렇게 당긴다고 하네요. 당연히 아내가 먹고 싶다는 건 뭐가 됐든 사고 있는데 가계부를 확인해봤더니 식비가 2배로 뛰었습니다. 이제 고작 3개월 차인데 안 사주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앞으로 조리원 비용이랑 도우미 부르는 비용이며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아껴 먹자고 말해도 될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요?
네. 아이고 뭐 고민이 좀 되실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말이죠.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사를 제쳐 놓고 이건 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아. 왜 고민인지 저는 좀 약간 모르겠는 게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돈을 벌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게 결국은 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돈의 우선순위를 음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산모가 지금 입덧도 좀 심하고 잘 밥을 못 먹는데 먹고 싶은 게 있다. 아 이거는 뭐 인생에 있어서 내가 돈을 버는 의미에서 우선순위로 말하면 최상위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러려고 돈을 지금 버는 건데. 나중에 제가 음. 들어보니까 조리원 비용이랑 도우미 부르는 비용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실 도우미나 조리원이라는 것은 옛날 한 10년 15년 전에는 15년 20년 전만 해도 약간은 아주 뭐 하는 분도 있었지만 좀 안 하는 분도 있는 네. 약간 일종의 보면은 필수 재화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넉넉한 사람이 하는 거고 조금 부족하면은 좀 안 하고 뭐 이런 근데 요즘 거였는데 워낙 근데 맞벌이가 그렇죠. 많으니까. 요즘은 예. 그냥 이게 거의 필수적인 거가 돼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인제 가계부를 확인하고 나서 식비가 2배가 되었는데 이게 걱정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래를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한테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한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숭고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인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숭고하고 가치 있는 일을 지금 왜 안 하느냐. 요즘 분들은 '아우 내 몸 망가져.' 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그 마음도 뭐 이해는 가는데 네. 다 그런 희생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음. 부모님들이 그렇게 진짜 헌신하고 우리 어머님들이 특히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토를 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사 줘라. 예. 제가 뭐 혹시 또 여기서 나와서 방송에서 "아유 좀 덜 먹어." 뭐 이랬다가 내가 혹시 국민 밉상이 될까 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 예. 진짜 이거는 아니 뭐 어디 호텔 무슨 5 성급 호텔 뷔페를 데려가거나 막 오마카세를 사 달라는 것도 아니지 음. 않습니까? 음. 과일이 아무리 비싸다 그래도 그리고 이게 아니 뭐 임신 기간이 뭐 한 2-3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한 3-4년 임신 기간이다. 그럼 이거 진짜 큰일이네. 이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9개월이 만 9개월밖에 안 되기 음음. 때문에 예 그리고 이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출산 양육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음음. 지자체마다 다 있는데 물론 이 지원이라는 게 뭐 아이를 낳기 전에 산모한테 뭔가 뭐 대단한 거를 안 해 주는 게 없다더라 뭐 이렇게 음. 볼 수는 네 있는데 예. 그래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주민센터의 행정복지과에 전화를 해 보시면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나와 있겠지만은 출산 양육 지원 프로그램 안에 음. 이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이런 임산부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있거든요. 그게 뭐 음. 대단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런 것도 좀 찾아서 좀 챙겨 볼 필요가 있고요. 지자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네. 달라요. 다 예. 많이 다른데 주는 데도 뭐 있고. 어떤 데는 뭐 아이를 낳으면 뭐 돈을 굉장히 많이 주는 데도 있는데 뭐 네. 돈까지는 안 바란다고 하더라도 고런 걸 또 안 챙겨 가지고 또 못 챙겨 먹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꼭 고걸 해 보시고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쿨하게 다 사 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시기가 생각보다는 그 입덧을 하고 막 이런 시기가 그렇게 길 것 같지만 길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음. 산모의 입덧이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신체의 변화가 급격하게 온 거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 음음. 더 많은 애정을 나에게 표현해 달라라는 사인이에요. 그거는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사인이 가는 게 아니라 음. 산모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나를 좀 알아달라. 근데 음음. 그때 정말 많은 사랑 표현도 해주시고 그냥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적극적인 사랑을 해줘야만 그 공포의 시기를 넘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음.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산모가 느끼는 불안, 출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거 이거는 이거 안 느껴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죠? 네. 함께 해주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출산하고 또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지금 임신해서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야, 이 애를 나중에 어떻게 내가 혼자 키우지? 남편 바빠갖고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음. 육아가 좀 분담이 되는 계획을 자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남편분이. 음. 내가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낳고 나서 어떻게 내가 키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면은 좀 안심이 되는데 음. 뭐 남편은 별다른 그런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산모는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막 이거 낳다가 이거 또 내가 또 이것도 혼자 힘들게 뒤집어 이거 쓰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네.
그러니까 자꾸 단계 땡기지.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이 키우면서 또 이런 것도 걱정이죠. 아유 이 애를 낳으면 나중에 이 애가 또 학교 가고 또 유치원 가고 이러면 얼마나 또 학비가 들까. 아 미래의 경제에 대한 이 걱정 이런 것들을 남편분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어떤 계획이 있다. 계획이 다 있구나. 요거를 좀 딱 얘기를 해줘야 산모는 당신은 그냥 건강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건강하게 출산할 생각만 해. 라고 안심을 시켜줘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과일값 계산을 하고 있어. 아우 이러면은 난 나 같아도 네. 나는 진짜 저 인간 믿고 난 진짜 애를 못 낳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남편분이 와이프분께 내가 당신만큼 고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 내가 그래도 내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어필할 필요가 어필해야 있다. 되죠. 내가 그냥 뭐 정말 이만큼 안 사와도 돼도 막 더 사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이거는 저는 사실 다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사실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좀 됩니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저도 그걸 못 깨달았는데 이제 네. 조금 제가 나이 먹고 이래 보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뭐 먹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느낀 거지. 왜냐하면 출산에 대한 공포나 아이에 대해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나 앞으로 경제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시는 남편분들이 돼 주시기를 바란다. 최우선순위로 와이프를 도와라. 그렇죠. 예. 살다 보면 또 사랑하는 사람 새 생명을 위해서 지출이 느는 시기도 있는 거니까 그걸 그렇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네, 받아들이지 그러려고 마시고. 돈 버는 거죠. 네. 그럼요. 네. 과일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순산하셔서 또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